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며칠 전이 절기가 소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날씨는 따뜻합니다. 제주도는. 겨울 12월 되면 갑자기 또 눈보라가 휘몰아치니까 가늠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날씨가.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면 오늘은 계묘년 정화 일간 할 차례입니다. 그죠? 자, 계묘년 정화 일간 자체는 계묘년에 보시면 편관, 편인, 편관, 편인 이렇게 들어오죠. 관인상생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걸 살인상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이나 인성이 들어와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잘 될 때는 뭐 안 좋은 기운도 있지만 좋게 볼 때는 내가 권력, 명예, 내 지위기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정계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우선적으로 천간으로 따지자면은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원인,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고 지지는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 때문에. 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긴다고 해서 관에 관한 오행이나 십신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 전개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개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천간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출세, 명예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 구성을 잘 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물론 기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좋은 기운일 때는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정화일간인데 대부분 일주를 할 거지만 신약한 정화일간이 신약하다면은 개수를 봐서 충기될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개수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내 사주 원국에. 내가 신약한 정화인데 이 개수가 내 사주에 그 금수에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개수의 힘, 칠살의 힘이 살아나는 거니까 흉이 심이 되죠. 심화된다고. 그래서 기피하는 운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신강하다면은 이 충국의 기운 또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축일주부터 이렇게 보자면은, 자, 정축일주. 정축일주는 우선은 백호일주입니다. 백호도 되기도 하고, 이게 고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유축의 고지거든요. 그러면 화급금이니까 재성의 고, 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기가 강한 동토, 가장 한겨울의 땅 아닙니까? 그 정화는 항상 내가 꺼질까 싶어서 불안해 하는데, 그래서 늘 외롭거나 조금 예민한 성향이 많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정축이라는 것은 한겨울의 동토에 정화의 온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땅을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내 역량을 펼친다거나 인정받는다거나 할 때는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많은 게 정축일주입니다. 자, 축중의 기토가 있잖아요. 이 축중의 기토도 토국수를 해주니까 편관인 개수를 조율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칠살의 흉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정축일주는 이 관성, 편관의 개수를 잘 이용해서 취업이나 승진 아니면 내 명예 상승 같은 그런 운들, 내 직위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그런 운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기왕이면 좋게 활용하는 게 좋다. 자, 정축일주의 지지의 축토는 묘목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국토로 해서 이 토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정화에서 축토는 식신이라서 내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어떤 극을 당하니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식신이 건드려진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구설,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구설이 올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되고, 축토와 묘목의 관계는 이 격각살에 해당하거든요. 격각살.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생긴다. 아니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성향이 부딪힌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지니까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식신, 이런 것들이, 인성과 부딪힌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 껄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갈등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쉽게 결정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정축일주는 계면에 힘이 많이 빠지는 해죠. 설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위 사람들 만남도 좋고, 취미 활동들도 좋고, 내가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움츠러 있으면 좋지 않아요. 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주위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윗사람들, 뭐 형제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의견을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겨 들을 건 새겨 듣고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계면에는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정화일관이 특별히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묘일주. 정묘일주도 정화일관들이 대부분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정계축 말고는. 그래도 축징을 보자면 이 정묘 같은 경우에는 편인, 목생화, 편인인데 가불이 있으니까 장간에 이게 인성 혼잡으로 될 수 있죠. 생각이 많아지는 한 해다. 생각이 많아지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목화통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가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나 철학, 이런 심리 쪽, 이런 것들, 인문학 이런 쪽에 재능이 있고, 그런 쪽에 끼가 있다. 눈치도 빠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묘목은 정화한테는 병지기 때문에 역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많이 다녀야 건강도 좋아진다. 일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묘면이 묘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천충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자, 이 병지인 역마성을 갖다가 강해지는 시기 아닙니까? 중첩이 되니까. 그래서 계묘년에는 여행을 다니시든지, 자기 휴식 시간에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묘가 만났기 때문에 이 현침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현침도 강해지고 역마도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어떤 막힘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묘목이라는 습하고 이 현침이라는 뾰족한 기운이 중첩되니까 그런 기운들이 더욱 커지는 시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취미활동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술 계통, 만약에 섬세한 작업을 한다 이런 분들은 이런 기운을 오히려 좋게 쓸 수 있어요. 흉을 길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계통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글을 쓴다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현침의 기운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봉사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내 수양이 하는데 보내시면 계면은 아주 뜻깊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요, 충도 있고 합도 있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한 글자가 있을 때, 중첩될 때, 그때 동화하는 거거든요. 움직일 때,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운이 올 때는 피하기보다는 활동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묘묘의 만남은 바람의 만남이다, 습의 만남이다 해서 풍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먼저 주장을 꺾고 배려하고 한 발짝 물러서면 될 것을 내 고집만 내세우다가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묘일주는 내가 좀 수성하는 한 해를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 자, 정사일주는 특징이 천지가 불기운이죠, 불기운. 또한 요 제왕지 앉아 있습니다. 간요지동이기도 하고, 정사의 특징은 고란살의 일주입니다. 고란살. 예. 정사일주는 대부분 이렇게 뜨거운 열, 뭐 용암로로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불길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대부분 다. 이 강한 불기운을 제어할 수 있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주이기도 하고, 이 정사일주는 이 그 뜨거운 열기를 천충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잡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평관평인이 완성한 시기라서 이 묘목이 인성으로 역할을 하니까 뜨거운 열기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 그래도 천간의 개수가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묘목으로만 보면 이게 쓴목이죠.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더욱 습하겠죠. 하지만 이 정사라는 열기가 강해서 시간이 지나야지 이 목생화가 잘 되거든요. 조목으로 바뀌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정사일주는 처음에는 관성이나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에 대한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직장이나 여명 같은 남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불안하게 초반에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묘년에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내하고 준비하고 노력해 간다면은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정사일주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진득하게 하시는 게 좋고, 사중에 경금, 묘중에 을목, 이렇게 을경합을 하니까 뭐 이성적인 운에서는 나쁘지 않다. 내가 재성을 끌어오면은 좋은 시기다. 이게 이성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래도 너무 이게 사주가 좋은 운은 아니기 때문에 편법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정화일주들이 대부분 크게 특징적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올해는, 개묘에는. 자, 정미일주.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을 두고 있죠. 사교성이 좋습니다. 밝은 성격도 많고. 근데 이 정미일주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성격도 급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때로는 반항적이거나 이기적인 성향도 많아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정미는 오롯이 양인은 아니지만 양인의 역할을 보거든요. 그래서 양인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도 있다, 성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미의 열기는 대단하죠. 정미가 있다면 금을 쇠용하기도 좋고, 목을 목분하기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재련하기에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긴 하지만 내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내 울분에 참지를 못하고 내 성격에 참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정미일주가 개묘에는 특징이 미토와 묘목이 만나는 거잖아요. 뭐가 돼요? 목국이 되잖아. 해묘미니까. 그 정화에게는 인성이 회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한 관인상생으로 해서 인성이 힘이 받으니 흐름은 좋습니다. 자, 인성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문서, 계약에 좋을 수 있다. 합격 운은 또한 좋아진다. 만약에 내가 연배가 많으신 분이다. 뭐 70대, 60대 이상, 70대, 80대 이런 노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인성이 이렇게 강하실 때는 고향 생각이나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미토가 묘를 만나서 목으로 바뀌었으니까
토의 힘은 빠지는 거예요. 나를 생하여 주는 인성의 힘이 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를 생하여 주는 힘이 강해지니까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데는 좋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해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무 심각한 정미일주라면 계묘는 더욱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인성과다, 비겁과다로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자신감이 오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배타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일지의 삼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동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화, 변동은 조금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취업준비생이면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위를 취득한다는 운도 될 수 있고, 집이나 환경에 변화가 올 수 있으니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또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한 합국이 어떤 운인지를 잘 보면 이런 변화들은 이동수가 될 건지 뭐 이사운으로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 합국이 나한테 흉운일 때는, 물론 묘미가 목인데 목이 나한테 흉운일 때는 문서 계약이 조심하셔야죠. 취업운이나 아니면 취득, 시험운 이럴 때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 합국이 용신일 때는, 다시 말해서 정밀주가 신약할 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기 좋고 취업도 좋고 명예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밀주는. 자, 다음 자, 정묘일주. 정묘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천을 긴. 좋죠, 아주 기분이. 대부분 성품이 온화하고 인격도 좋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도움을 잘 주기도 하고 내가 잘 도움을 위기에 받기도 하고, 주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내가 힘들 때 이 정류는 자신이 천을 기인이 되기 때문에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 또한 많다. 정류는 문창이고 학당, 그렇기 때문에 귀인이 많은 일주입니다. 그래서 장생까지 뒀으니까 복록이 많은 일주다, 복이 많은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묘일주가 근데 문제는 이 천충되고 지충된다는 거예요. 이 천충지충은 하늘에서 전쟁, 땅에서 전쟁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 천간지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천지가 흔들린다, 뭐 깨진다, 그래서 변화의 깊이나 폭이 더욱 깊다, 골이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충지충이 되면 막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전혀 뜻하지 않은 계기로 전공이 확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운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천충지충일 때 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내 전공을 바뀌어서 분야가 다른 쪽에서 내가 일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천충지충이다.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변화가 시끄럽게 온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택의 착오, 실수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물론 이게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고 막 표현을 하니까 물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 사람들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사람들하고의 1년 후의 모습을 확연히 틀린 게 천충지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묘년의 주인공은 정유일주가 돼요. 천충지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묘년에는 모두 내 스스로 자책하거나 원인을 남에게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이 천충지충이라는 운을 내가 어떤 기회로 삶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사주에서 말하는 천충지충은
지금 앞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걸 되지만 이 모든 걸 포함해 보면 이 쉬어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천춘지충은.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속담인데요. 뜻을 풀이하면 뜻하지 않았던 기회를 만나서 그 뜻을 이룬다.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유년의 천충지충이 돼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조금 쉼을 가지고 좀 휴식의 공간 안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보다 보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은 올 때 겁을 내지 마시고 잠시 좀 내려놓고 여행도 다니시고 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충전하는 한 해가 되면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유일주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 자, 정해일주는 정유정해. 정유정해가 천을 기인 일주죠. 정유도 마찬가지지만 정해도 아주 귀한 일귀라고 부릅니다. 일귀. 천을 기인 일주라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어떤 고비 때마다 헤쳐나갈 길이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일지의 정관이라서 배우자 복이나 직업은 또한 좋다,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 해수라는 밤에, 깜깜한 밤에 정화라는 달이 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이 많고, 조금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일주다. 예전에는 우리 손주들은 이 달을 보고 기도를 했거든요. 천지신명한테. 그래서 희망적인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수가 묘목을 봤어요. 이것도 합국이 되죠. 합국이 돼서 모으게 됩니다. 그죠? 한목. 인성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아까와 같이, 정미일주와 같이. 정미일주와 같이. 자, 일지의 삼합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변화, 변수, 변동에 운이 생기는데 이 천을 기인의 합이 되니까 내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문서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내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운이다. 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미혼들이라면 일지 합국이 인성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문서가 오고 가는, 아니면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일주는. 한 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정화일간이 신약인지 신강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목화가 강해서 신강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일주는 안 그래도 신강한데 더 신강해지는 거예요. 이 해수가 개수의 뿌리가 돼서 개수의 힘을 받아서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될 수 있는데 해수는 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운이 과해지니까 내가 욕심이 너무 과하게 생긴다든지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게 됨으로써 탈죄도 생길 수 있고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긴 하더라도 나의 판단이 맞을 거라는 확신, 자만 이런 것들로 주위의 환경을 내가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야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신강할 때는. 그래서 그런 정해일주라면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면 좋은 해가 됩니다. 물론 신약한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죠. 재관이 살아나니까. 뭐 명예운 좋고 직장운 좋고 문서운, 계약운 다 좋습니다. 그래도 자만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정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묘년에 정화일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갑을병 아직 3개 남았습니다. 갑을병 일주별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묘는 행복한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